안녕하세요. 정혜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매하신다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협입니다.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가성비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만 따져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살 때는 따져봐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뭐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까요? 당연히 회사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살 때도 방금 말씀해주신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주주들이 화를 내겠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성비랑 회사나 학교에서 생각하는 가성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두 컴퓨터의 성능이 똑같은데 하나는 조금 더 비싸고 하나는 더 싸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싼 쪽은 컴퓨터 100대를 1년 동안 쫙 사용한다고 했을 때 2대에서 3대 정도가 고장이 나고요. 오. 비싼 쪽은 컴퓨터 100대를 1년 동안 쫙 사용했을 때 1대가 고장이 나요. 사실 이게 확률상으로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일반 유저들은 사실 고장이 나면 아예 운이 없네 이러면서 그냥 수리를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대를 동시에 구매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원이 몇 시간 동안 일을 못한다, 하루 동안 일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직접적인 비용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대수의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그만큼 고장나는 컴퓨터가 많아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된다. 역시 비용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매 비용이 더 싸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싼 게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지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고장날 확률이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V 프로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OS를 만들었을 때 가정용으로 홈 버전, 그리고 교육용으로 에듀 버전, 그리고 기업용으로 프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네. 인텔에서 PC 제조사와 협력해서 개인용 PC 성능의 이상으로 관리, 보안, 안정성의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V 프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그게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펌웨어까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V 프로 플랫폼을 쓰시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인텔 V4로는 관리성, 안정성, 보안성이 좋다. 근데 안정성이랑 보안성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관리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예화 씨 지금 PC를 몇 대 정도 쓰고 계세요? 저는 개인용 노트북 하나랑 업무용 컴퓨터 하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하시던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껐다가 켜보지 않을까요? 오, 상위 10%신데? 10%예요? 껐다 켰는데? 실제로 컴퓨터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를 한 대 아니면 2대 정도 사용하니까 PC가 고장 나더라도 제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컴퓨터 잘하는 지인한테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봤을 그쵸. 테니까 좀 도와줘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제조사 공식 AS 센터 가서 수리를 맡기면 되겠죠. 그런데 회사나 학교를 생각해 보면 PC가 엄청 많잖아요. 매니저님 혹시 그 전 세계 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가 총 몇 대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한 1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10만 대 내외가 되겠죠. 와우. 이렇게 컴퓨터가 많은데 컴퓨터를 관리하는 직원, 보통 IT 관리 부서의 직원이 될 텐데 일반적인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 한 명의 직원이 관리해야 되는 컴퓨터 수십 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백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랑 말락 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해왔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관리가 되겠고요. 또 시급히 패치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패치를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전체 PC에
쫙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관리가 되겠죠. 또 PC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명이 다 됐을 때 적절한 PC를 선택해서 그것들을 구매해서 교체해 주는 것. 그것도 당연히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이게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IT 부서에 전화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전화로 재부팅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소프트웨어가 꼬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매니저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소프트웨어 문제를 원격 접속으로 해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게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뭐 컨피규레이션이 꼬였다 이런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격에서 접속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운영체제의 중요한 파일이 손상되거나 해서 부팅이 아예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원격 접속 프로그램은 당연히 운영체제의 부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격 접속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당연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되는 PC를 IT 부서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IT 직원이 그 문제 있는 PC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혹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의 PC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의 PC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당연히 그런데요. vPro 플랫폼 PC를 사용하고 있으면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겨도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되게 신기한데 그러면 메인 컴퓨터랑 별개로 그 안쪽에 원격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컴퓨터가 한 대 더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메인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잘못돼도 그 화면 자체를 원격에서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보통 운영체제 USB를 따로 만들고 그 USB를 꼽은 다음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vPro PC에서는 그 운영체제 자체를 로컬 PC에 마운트 시켜서 그 마운트된 드라이버로 부팅시켜서 OS를 재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운영체제가 아예 날아가서 기존의 원격 접속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인텔 vPro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면 원격으로 운영체제 재설치까지 모든 과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vPro 관리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인텔 vPro 노트북 PC 지금 운영체제가 날아간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원격으로 운영체제 재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오,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바이오스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지금은 시연을 위해서 제가 옆에서 조작을 했는데요. 실제 경우에는 문제되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원격에서 접속을 하고 또 OS 재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완전히 꺼져 있는 PC를 네트워크 신호를 통해서 다시 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웨이컨 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vPro의 AMT 기능과 비교하면 보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웨이컨 랜은 랜에서 특정 신호를 받기만 하면 PC가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사실 해커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PC가 꺼져 있으면 사실 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커들이 이 웨이컨 랜 기술을 이용해서 PC를 켜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vPro의 이 AMT의 이 기능은 보안적으로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웨이컨 랜 기술과 아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파워 온 등등 여러 조작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기기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완전히 꺼진 PC를 다시 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PC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그런 적 있어요. 막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무슨 창이 뜨길래 확인 눌렀더니 업데이트 되느라고 그날 업무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운영체제 업데이트 자체를 사실 끌 수는 없거든요. 업데이트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PC는 보안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업데이트 자체가 업무 시간이 아닌 비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쵸. 예, 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거기다가 사용자가 없는 PC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있는 PC, 또 휴게실에 있는 공용 PC, 오. 그리고 또 키오스크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PC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PC들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또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됩니다. 문제는 관리팀에서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PC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쵸. PC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예 PC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인텔 vPro PC를 쓰고 있으면 원격에서 안전하게 부팅을 하고 여러 PC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 업데이트를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종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원격에 있는 PC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방금 말씀해주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운영체제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PC에 원격 접속을 하는 그거랑은 별개로 윈도우즈가 켜진 뒤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 관리를 하는 데 쓸 수 있고 동시에 PC를 이용하는 수업이나 원격 수업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PC의 파워를 다 일일이 누르면서 하면 이미 수업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모든 PC의 파워를 다 켤 수 있다면 선생님은 그 수업 시간 전체를 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이 PC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예, 이게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EMA라고 하는 관리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PC가 한 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여기 말고 바로 옆에 삼성 PC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삼성 PC를 제가 관리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아까 제가 그 설명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PC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직접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메뉴에 보면은 뷰 데스크탑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면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PC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여기 롤을 조정하면 예,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오. 예, 두 대 이렇게 좀 크게 두 대 PC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이 수업 중에 막혀 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대의 PC 중에서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친구의 PC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브라우저를 자 누르면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뭐 탐색기와 브라우저가 동시에 실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웹사이트를 주소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인공지능을 위해서 머신 러닝 네, RING 키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머신 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PC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PC를 한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학생의 화면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마우스 컨트롤을 직접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옆에서 지도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LG PC 데모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이 인텔의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EMA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 PC를 원격으로 직접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스크탑 메뉴를 커넥트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대로 보이실 텐데 제가 윈도우즈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네, 빠르게 바로 반응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로 딱 오. 바로 이제 브라우저가 뜨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네이버 같은 사이트로 이렇게 바로 학생들의 PC에서 바로 제가 명령 키보드 마우스 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격에서 접속하는 거 말고 제가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OS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팅할 수 있는 부팅 디바이스 USB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해서 그죠? 그것들을 이제 리부팅하면서 이렇게 OS를 재설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 USB가 그 D 드라이브 같이 로컬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 제가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마운트 언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우분투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안 핀을 입력하면 네, ISO 이미지로 자 지금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방금 네. 띠링 소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 PC를 아까처럼 리모트로 접속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리모트로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탐색기가 있는데 제가 탐색기를 원격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탐색기가 실행이 됐죠. 여러분들 손도 건들지 않았는데 탐색기가 실행이 됐고,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CD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에 지금 D 드라이버로 잡혀 있죠. 지금 오. 탐색기에서 D 드라이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분투 이미지가 로컬로 마운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모트로 부팅을 하면 예, 그 서버에서 이미지가 PC로 다운로드 되면서 이 이미지로 OS가 재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C를 원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초기화 기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특성상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게 되고 또 학생들이 예상하지 않게 게임을 설치한다든지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PC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공장 초기화가 필요한데요. EMA 기술을 이용하면 선생님이 아주 쉽게 공장 초기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이 하드웨어 CPU를 잘 만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회사나 학교 컴퓨터를 인텔 V 프로 인증 배지 받은 제품으로 쫙 세팅을 해두면요. 인텔 V 프로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랑 인텔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까지 합쳐져서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텔은 PC 제조사와 협력해서 V프로 PC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PC 제조사와 함께 수천 가지의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프로 PC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드라이버 문제나 호환성 문제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국산 브랜드의 V프로 제품이 없어서 외산 브랜드의 V프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는 삼성과 LG에서 V프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미 벌써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국산 브랜드 V프로 제품을 찾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인텔 V 프로 그 중에서도 관리성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봤는데요.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정성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보안성까지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왜 인텔 V 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